가끔 공원을 지나다 보면 평소엔 아무 감흥이 없던 일상적인 풍경이 그림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풍경화를 잘 그려서 이 느낌을 그대로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풍경화 그리기를 배울 때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하면서 모았던 책들을 추려서 모아봤고요. 일상의 풍경을 아름다운 색채로 담은 지브리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배경과 게임 속의 세계관을 담은 배경 화보와 작가의 개인 화집을 소개하고 관련 기법순을 모아봤습니다. 기법서는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 분야로 골고루 모아봤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배경 기법 영상에 커리큘럼의 모티브가 되었던 도서들을 미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경 컨셉 아트의 기법을 배우기 전 참고하면 좋은 서적을 미리 보는 그림 여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빨강머리 앤이나 하이디가 있던 풍경, 이오카 마사히로의 화집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편집으로 출판되었고요. A4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의 도서입니다. 이 화집은 그의 대표작인 빨강머리 앤, 알프스 소녀의 하이디, 그 외에도 신비한 섬의 플로네, 나의 안내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미술 59점과 미술 설정 160점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함께 일한 스텝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어에 약해서 주로 그림만 감상했지만 애니메이션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첫 번째 책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 그림을 많이 모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를 그리는 미술, 고바야시 시치로의 화보집입니다. 이 책 역시 스튜디오 지브리의 책임 편집으로 출판되었고요. A4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의 도서입니다.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간바의 모험, 집없는 아이, 건풍 전기 베르세르크, 극장판 우르세리 야찌라 뷰티풀 드러머, 내일의 조 2, 천사의 계란 등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다루는 미술감독 고바야시 시치로. 이 화집은 그의 140점 이상에 이르는 배경이나 미술 설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미술의 역사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고바야시 시로의 일러스트의 궤적을 따르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모작의 과정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빛과 어둠, 오구라 히로마사의 화집입니다. A4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로 오구라 히로마사의 배경작품이 수록된 아트북입니다. 극장판 패트레이버, 순수, 왕리부주군, 오네아미스의 날개, 공각기동대, 프리크리, 라스텍지알 등의 주옥같은 작품들에 사용된 배경미술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들로 지금 세대는 생소한 작품이 많을 텐데요. 배경미술로만 보면 지금 봐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야마모토 니조의 배경 화집입니다. 23cm의 정방 사이즈로 소프트 커버의 도서입니다. 애니메이션 배경 미술에 야마모토 니조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요. 자린코치의 모노노케 히메, 시간을 걷는 소녀, 불타는 무덤 등 애니메이션의 미술 감독으로서 활약해온 저자의 작품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영혼을 담아 그려진 배경 작화로 소개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림들을 보면 작은 요소들의 세심한 묘소가 눈에 돋보이는 작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수작업으로 진행된 작품들이지만 디지털 페인팅으로 모작을 진행해보면 수작업에서 사용된 색채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수작업 느낌을 구현하는 다양한 디지털 브러쉬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 수작업의 터치를 관찰하고 출시된 브러쉬의 설정을 조금씩 변경해보면서 자신만의 터치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신의 개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가카주의 전시회 도록인데요. A4 사이즈의 가로형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도서라 소개하기 좀 모호한데요. ISBN이 등록되지 않은 기념용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작가의 전시회에 판매했던 도서인데요. 저도 전시회에 직접 가서 구매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판매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가카주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비공식 화집입니다. 정식 화집과 중복되는 이미지가 많은데요. 개인 전용이라서 그런지 종이와 인쇄질은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모든 장방형 가로 책자가 그렇듯 넘겨보기가 불편해서 휴대하며 꺼내보는 건 어렵습니다. 역시 화보집은 A4 사이즈의 세로형 책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좀 알아봤는데요. 중고서적으로 나와 있는 걸 몇 권 봤는데 정식 구매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정식 화보집과 중복되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도서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오가카주의 정식 작품집입니다. A4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책임 편집으로 출판되었고요. 이웃집 토토로, 추억은 방울방울, 평성 너구리 전쟁 폼포코, 원령공주 등의 미술 감독을 담당한 오가 카즈오의 첫 화집입니다. 도서를 소개하는 순서가 반대이긴 한데요. 이건을 먼저 리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책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미술 감독으로서 오가는 당시 애니메이션으로서 표현이 어렵다고 여겨지던 미묘한 광선의 표현이나 밤의 어둠과 황혼의 정교한 변화 등을 세심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자연의 매력을 이끌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애니메이션 배경에 사용된 배경 작품을 각각 100점 정도의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웃집 토토로와 원령공주의 배경 묘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숲속의 표현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특별한 요소 없이 바위나 풀, 계곡의 표현만으로 숲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사실 배경 컨셉 아트 쪽의 일을 시작해보면 아직까진 국내에선 게임업계의 일감이 좀 더 안정적인데요.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 같은 SF 판타지 쪽의 일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트스테이션이나 디비앙아트 같은 포털에서 국내 작업자들의 당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SF 판타지의 포트폴리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릴 기회가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쿠사나기 배경 화집 시리즈입니다. 23cm A4 변형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부터 게임 배경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때 많은 배경 컨셉 작업자들이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 화집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본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 신비한 세계의 에라자드, 사쿠라 대전 5, 디지털 데빌 사가, 정령의 혼, 파이널 판타지 12, 코드네임 FS 등의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권수가 많은 시리즈의 도서인데요. 중고 서적 코너에도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권은 SF 편을 주제로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3cm A4 변형 사이즈로 소프트 커버의 도서입니다. 1권과 같은 사이즈인데요. 애플시드, 솔비앙카, 메리트 랜서, 단가이저 3, 아미티즈 듀얼 매트릭스, 갤럭시 엔젤, 폭렬 천사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쿠사나기는 치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는 30명 이상의 배경 아트 장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도서는 그런 장인들의 작품을 정리한 포트폴리오 화집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름 컬렉션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많이 풀렸던 도서라 아직까진 중고 서적 시장에서 전권을 구매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3권은 일본 풍경편인데요. 같은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특히 나의 여름방학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인상적인데요. 어린 시절 플레이스테이션을 자주 했던 게임이라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놀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주로 일본 게임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풍경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4권도 23cm A4 변형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8, 9, 프론트 미션 3, 더 바운서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이널 판타지는 너무 유명해서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인데요. IR에 공개되었던 이미지들은 대부분 3D 렌더링 이미지들이라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서 게임 배경 컨셉 아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5권도 23cm A4 변형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0, 12, 프론트 미션 온라인, 아발론 코드, 룬 공장 2, 룬 공장 프론티어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발매군 작품에 해당하는 태양의 CD 재킷이 있고요. 배경 이미지 메이킹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파이널 판타지 게임에 등장했던 디자인이 독특해서 눈에 띄었던 것들이 대부분 이 회사에서 그려진 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6권도 A4 변형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랩소디아, 환상수호전 5, 티아 크라이시스 등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옆에서 내려본 배경들이 많은데요.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중에 이런 뷰에 해당하는 작품이 몇 작품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별이 되어라, DNF 같은 작품들인데요. 이런 횡스크롤 형식의 게임 배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7권도 23cm A4 변형 사이즈의 소프트 커버 도서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쿠사나기 시리즈의 마지막 도서인데요. 러브 플러스, 하이스쿨 오브 데드, 유메이로 파티시에르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권은 게임보다는 주로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배경에서 대폼이 강한 배경까지
폭넓은 스타일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쿠사나기 시리즈의 작품집이었고요. 이번엔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늑대의 아이들 뒤와 눈입니다. 국내에선 늑대아이로 개봉되었었는데요. 세로용 A4 사이즈의 소프트커버 도서입니다. 카드코아 서점에서 출판했고요. 호소다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어즈에 이은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감정선을 넘어서 줄거리 묘사된 시골은 호소다의 고향인 도야마현의 시골을 기반으로 합니다. 화면상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책엔 그런 풍경들을 세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밝은 화풍의 배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경 전용 화집은 아니지만 배경에 관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물의 아이입니다. 표지가 늑대아이와 비슷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구매를 안 할 뻔했는데요. 세로용 A4 사이즈의 소프트커버 도서입니다. 괴물의 세상인 주텐가이와 인간의 세상인 시부야가 작중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주텐가이와 시부야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의 배경을 하나의 작품에 잘 녹여낸 작품입니다. 다음은 호소다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화집입니다. 부제는 야마모토 니조의 그림 영상 세계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지브리 출신의 야마모토 니조의 배경을 주제로 한 세로용 A4 사이즈의 소프트커버 도서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의 섬세한 배경과 호소다 감독 작품의 밝은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배경 미술이 돋보이는데요.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장인의 실력과 새로운 세대의 밝은 감성이 합쳐져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도서입니다. 다음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대히트작 너의 이름은입니다. 세로용 A4 사이즈의 소프트커버 도서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애니메이션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신세기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 공모작 부분의 출품작인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가 우수상을 차지하면서부터인데요. 본격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그 이유이지만 그 전에도 먼 세계, 그녀의 고향이 같은 작품으로도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후속작 구름에 접힌 약속의 장소는 미야자키 하야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두르고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애니메이션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엔 그런 배경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과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 기법을 배울 때 공부했던 도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법서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작업의 노하우가 담겨진 도서들이라 실무를 배울 때 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보집이 참고서였다면 지금 소개할 도서들은 교과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연필 대생 교실은 연필을 이용한 전반적인 묘사 기법과 순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작업에 실제 연필과 거의 유사한 브러쉬들이 많으니 참고하여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도형에서 복잡한 형태의 정밀한 묘사까지 가볍게 접근하는 도서입니다. 연필 대생의 시작 도서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로잉 앤 스케칭 인 펜슬입니다. 이 책은 따로 번역본이 없어서 원서를 구매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책도 디테일한 연필 묘사의 기법과 예시 이미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 드로잉의 기초를 쌓는데 좋은 교본이라 생각합니다. 드로잉 스타일은 크게 거친 스타일과 부드러운 스타일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기보단 용도에 따라 필요해지는 장단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부드러운 터치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차분하게 모작할 때 책의 활용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분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많이 들여 천천히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드로잉 앤 페인트 테크닉 바이블입니다. 이 책도 번역본이 없어서 원서를 구매했었는데요. 기본적인 터치에서 시작하여 개체의 완성까지 드로잉과 페인팅 기법을 잘 소개하는 도서입니다. 전반부는 드로잉 위주의 터치와 명암 표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페인팅 기법과 그림의 완성과 마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군과 동물의 표현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술학원을 다닌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과 실기를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기법 서적입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공부하여 생활하며 자주 보는 풍경들을 그리면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케칭 아웃도어입니다. 이 책도 번역본이 없어서 원서를 구매했었는데요. 풍경화의 기초 개념과 실제 작업의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중학생 때 이 책을 미리 봤다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주 하던 사생대에서 씨름놀이를 하며 땡땡이 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뭐 아쉽지만 뒤늦게라도 이 책을 알았으니 실제로 여러 작업에서 이 책에서 배웠던 기법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와 항구입니다. 이 책을 보고 메비우스 띠를 활용한 배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훗날 이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차나 비행기 등 다양한 탈 것을 그리는 과정에 활용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심한 연필 묘사 기법이 돋보이는 도서입니다. 다음은 드로잉 앤 페인팅 트리지입니다. 이 책도 번역본이 없어서 원서를 구매했었는데요.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풍경화 기법 서적을 보면 식물과 나무를 그리는 방법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연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예시와 나무의 종별 표현 기법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월드를 제작한다면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그려하는 상황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미리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시간이 즐겁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푸긴의 고딕 장식입니다. 이 고전적인 장식 모티브 자료집에는 희귀한 19세기 판화에서 세심하게 지연된 로열티 프리 고딕 디자인이 100판 이상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패널, 대문자, 테두리, 브래킷, 프리즈, 그로데스크한 장식 요소 및 옥스퍼드의 뉴칼리지 채플 및 루앙 대성당 같은 건축 랜드마크의 장식 요소에서 렌더링된 꽃과 잎사귀의 디자인 요소들입니다. 고전 건축물을 그릴 때 공부해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다음은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애니메이션 미술 배경의 기초에서 응용까지입니다. 초판이 1989년에 나왔던 고전인데요. 중간에 개정판이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배경의 기초를 잘 다루고 있는 고전 명작 교재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 이 책을 보고 배경 미술을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추억 돋네요. 다음은 만화 쉽게 그리기 시리즈의 12번째 배경편입니다. 게임과 일러스트에 활용 가능한 소품과 장면 그리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CG를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페인팅 기법에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사실 디지털 페인팅 기법이라고 해서 수작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디지털 방식의 최대 장점은 무한한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수정이 용이하기도 했지만 세부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진 이상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균형을 잡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목이 조금 긴데요. 사진 가공으로 만드는 배경 일러스트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 나온 배경들과 비슷한 기법으로 사진을 편집하여 리터치하여 애니메이션 배경을 만드는 기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의 차이점은 밀도의 차이에서 오는데요.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담는 게 사진이라면 그림의 세계에선 보는 이의 주관이 필요합니다. 시선에 따라선 어떤 부분은 자세히 보이기도 하고 과감히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선 그런 부분을 리터치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카의 배경 작화입니다. 애니메이션 페인팅의 표현 기법을 풀과 나무, 돌과 같은 원소 단위로 설명된 책입니다. 배경 페인팅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 데 좋은 도서입니다. 한때 배경 컨셉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엘리먼트 연습이 유행했었는데요. 작은 단위의 요소를 박스 또는 구 위에 대입하여 그리는 연습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용성이 없어서 요즘엔 시들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씬의 요소로서의 개별 단위 연습은 실제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는데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이와 포토샵으로 배경 그리는 법입니다. 사이와 포토샵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화풍의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이미지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도서입니다. 그리는 방법과 더불어 친절하게 툴의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 좋습니다. 사이는 저렴하면서도 브러쉬 느낌이 매우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포토샵의 스머지와 믹싱 브러쉬를 사이의 믹싱 브러쉬와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되게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사랑하는 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으로 판타지 배경 그리기입니다. B5 사이즈의 풀컬러 도서이고요. 판타지를 테마로 5개의 세계를 그립니다. 구성, 구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그리는 방법과 순서, 채색의 포인트, 레이어 기능을 사용한 빛의 표현 등 빛과 공간을 그리는 저자의 테크닉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배경 미술을 그리고 싶은 분은 물론 캐릭터를 그린 분들에게도 응용하기 좋은 그림 테크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든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다음은 야마모토 니조의 풍경 그리기입니다. 야마모토 니조는 오늘 여러 번 언급된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야마모토 니조의 리얼한 풍경 모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기법서입니다. 그동안은 화보집의 부록 형식으로 작업 과정을 조금씩 공개해왔었는데요. 이 책은 그분의 정식 교본입니다.
정식 교재인 만큼 다른 화집에 중복되는 이미지가 많지 않고 오리지널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재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화보로서도 가치가 좋습니다. 물론 교재로 활용할 때 가장 가치가 크겠지만요. 다음은 국내 작가의 배경 교재인데요. 배경 일러스트 작법서 볼륨 2입니다. 첫 번째 작법서도 구매했었는데요. 누군가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했네요. 그만큼 탐낼 정도로 좋은 책이란 뜻이겠죠? 현재 유튜브 채널 플라잉 핸드로 활동 중이신 이동익님의 두 번째 작법서입니다. 이 동익민가는 예전에 잠깐 한 팀으로 작업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빠르게 작업했던 만큼 굉장한 금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내용도 알차서 이제 막 배경 컨셉 아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되는 추천 도서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보는 도서입니다. 역시 좋은 책입니다. 다음은 판타지 배경 그리는 법입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프로를 활용하여 멋진 판타지 배경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클립 스튜디오를 구매했었는데요. 그런데 주력 툴로 쓰기엔 포토샵이 아직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댓글과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배경 컨셉 아트를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배경 관련 추천 도서 영상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애니메이션처럼 멋진 풍경 그리기입니다. 애니메이션 화풍의 수치화를 그리는 방법과 노하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자료가 넘쳐서 어떤 걸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워서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배경 컨셉 아트를 공부할 때 참조했던 작품집과 교재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별 작품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배경 컨셉 아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림은 좋아하는 그림을 반복하여 그리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반복하여 원하시는 실력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